기초간호와 페이지 191쪽 노년기의 건강관리 볼게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 1. 특정 질병과 이어 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 2. 특정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이 없거나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다. 3. 생활력, 병력, 경제 형편, 일상생활 동작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의 중복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5.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6.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7.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 8. 체력과 예비 능력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9. 정상적 노화와 병리적 노화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10.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률이 높다. 11.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치료가 어렵고 망성질환이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2. 원인의 다중성, 반응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죠. 자, 옆에 팁, 노년기 질병의 특성 요약된 거 볼게요. 노년기 질병의 특성으로는 생리적 항상성 유지 능력 저하, 질병에 대한 개인차 증가, 동시에 여러가지 질병 보유, 질병의 조기 발견 어려움, 질병 양상과 과정이 특이하게 나타남,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이 많이 생김, 질병의 경과가 길어지고 재발되기 쉽다는 거, 이 정도 볼게요. 자, 밑에 팁에 노인의 수술 전 투약 시 주의사항 1번 모르핀은 주사 전 호흡을 측정해 1분에 12번 이하가 되면 투약을 금하지만 되도록이면 금하는 것이 좋다. 2번 노인 수술 시 수술 전 투약을 성인보다 일찍 해 수술 1시간 전에 한다. 3번 노인은 아침 일찍 깨기 때문에 속해 아침 간호를 해준다. 4번 진정제를 줄 경우에는 보통 성인 용량의 3분의 1, 2분의 1을 주며 호흡기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자세를 자주 변경하도록 해주시고요. 5번 약에 대한 강도가 장년기의 사람보다 보통 증가하므로 약 용량을 적게 주고요. 마지막 투여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해주셔야겠죠. 옆에 본 내용 투약 관련된 노인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 볼게요. 1번 간 기능 저하에 의해 해독작용이 저하되어 있죠. 넘겨서 신장의 약물 배설 능력 저하로 부작용,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죠. 신장 기능 저하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된다는 거. 세 번째, 세포 내 액체량의 감소에 의해 탈수가 초래하기 쉽다. 뇌 동맥 경화에 의해 뇌순환 장애가 있다. 2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진 노인이 많다. 수술 전이나 투약 전에는 방광을 비우게 한다. 노인이 약에 대해 받아들이는 방법에 개인차가 있다. 진통 진정제를 투약 시 호흡기의 기능 증진을 위해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줘야 되겠죠. 노인에게 나타나는 약물 작용 볼게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어 순환 혈류 내에 약물 축적을 초래하여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기 쉽고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약물의 흡수가 줄어들고 약물의 혈중 농도가 최고에 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며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부작용의 출현도 늦어지기 쉽죠. 여러가지 약제가 처방되면 약물의 상승작용이나 기량작용을 일으키기 쉽고요. 약물에 너무 의존하는 노인이나 약물에 대해 거부적인 노인이 있으므로 투약 후 반응을 주의하셔야겠죠. 밑에 팁을 볼게요. 노인 대상 예방 접종 분류 볼게요. 자, 첫 번째 인플루엔자, 판사풍, 폐렴구균, 대상포진 4가지 예방 접종 있죠.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매년 1회 접종 무료고요. 파상풍은요, 모든 성인 말하죠. 매 10년마다 접종. 폐렴고교는 65 이상 노인이 보고요. 폐렴고교 23 다당질 백신이고요. 무료고요. 마지막 대상포진은요, 60세 이상 성인에게 주는 접종이죠. 자, 노인들의 잘못된 약 복용 사례 볼게요.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한 경우 증상이 좋아졌다 해도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려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고요. 처방전을 무시하고 복용한 경우에는 정해진 양보다 적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술을 먹고도 약을 꼭 챙겨 먹는 경우에는 약은 술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죠.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기죠. 다른 사람의 약을 먹거나 본인의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를 볼까요? 증상이 비슷하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되겠죠. 자, 최악 시 간호토끼. 노인 환자인 경우 노화로 인한 시력장애가 있어 약을 확인할 수 없거나 기억력의 저하로 약의 종류, 복용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치매 증상으로 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적절한 시간에 복용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해 주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중요한 건 내가 나와 있죠. 모르핀이 호흡 중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를 투여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고 투여할 경우에는 투약 전 후에 호흡을 측정하셔야겠죠. 노인의 영양 요구 볼게요. 노인의 일상생활 중에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연령 요구량 중 기초 대사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전체적으로 신체 활동과 기초 대사량의 감소로 열량 섭취도 감소되어야 하고요. 노화에 따라 탄수화물에 있어서 다당류, 곡류, 감자, 고구마 이런 다당류는 증가시키고요. 설탕이나 이런 달달한 당당류는 줄여야겠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지방 섭취는 어떻게 할까요? 전체 열량 섭취의 35%를 넘지 않도록 해야겠죠. 노인 혈관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의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늘려나가도록 하며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은 피하도록 해야 되고요. 자, 골다공증을 위해서 반드시 칼슘 섭취 권장. 자, 폐년기, 갱년기 여성의 순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흡연을 피하고 주류,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심장병이나 골다공증 같은 폐경 관련 합병증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요. 중요한 거 나오죠. 식이요법으로 비타민 D와 칼슘은 비타민 E, 비타민 B, 엽산을 충분히 함유하는 건강식이도 중요하죠. 비타민과 미네랄에 포함된 칼슘 성분은 장기적으로 폐경 증상을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는 황산화제 성분이 비타민 E를 불공하는 것도 좋고요. 저지방, 고칼슘 식품은 심장 질환과 골다공증 위험을 줄여주죠. 옆에 팁 볼게요. 노인의 영양 요구 1번. 노년기의 영양 요구는 그리 큰 변화가 없는 데에 반하여 이러한 영양 요구를 충족하는데 방해하는 위험 요소. 자, 이 위험 요소 예시가 뭘까요? 침 분비 감소, 연화 곤란, 치아 상실, 감각 변화, 만성 질환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백질 여러 가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겠죠.
2번 노인 환자가 전과는 달리 입맛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에 나왔죠. 맛보물이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3번 연화곤란이 있는 노인 환자가 섭취하기 좋은 연두부 같은 것은 스스로 삼키기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점도가 있는 음식이 적합. 영양 부족 외에 탈수 증상을 나타내는 일이 있으므로 수준분한 수분 섭취를 시켜주며 치아가 나쁠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겠죠. 자, 마지막 팁, 갱년기 여성의 식이요법 볼게요. 예전에 비해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적은 식단으로 식이섬유의 양을 늘려서 양질의 식사와 함께 야식과 간식을 줄이고요. 갱년기에는 지방 축적이 쉽게 되는 시기라 저칼로리, 고단백 식단을 하도록 하셔야겠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생선이나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시고요.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두부 등의 식품을 섭취하고 칼슘 보충제를 함께 섭취해야겠죠. 넘겨볼게요. 자, 노인기 영양의 위험 요소 볼게요. 아까 봤지만 간단히 볼게요. 중요하지 않지만 헤드라인만 볼게요. 침 분비 감소 및 치약 상실, 감각 변화, 만성 질환, 사회적 심리적 요인, 수익 감소, 지식 부족, 그 다음에 신체의 수분량 감소와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소화 흡수 기능의 감소, 복부 편만감과 식욕부진, 음식 섭취 욕구의 감소되겠죠. 자, 옆에 팁 볼게요. 자, 이거 중요하죠. 만성질환의 처방으로서 특정 음식물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영양결핍이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성 신부전증은 나트륨을 제한하고요. 신부전증은 칼륨, 나트륨, 단백질 제한, 당뇨병은요 탄수화물 제한이 있죠. 자,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증은 나트륨을 제한시키고 신부전증은 칼륨, 나트륨, 단백질 제한, 당뇨병은요 탄수화물 제한 해야겠죠. 나중에 여기 기초간호와 나중에 여기 영양 나오거든요. 기초 영양 거기서도 또 나올 거예요.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영양 관련 건강 문제 간호독기 볼게요. 자, 비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을 알죠. 식사 변화와 운동을 해야겠죠. 자, 탈수. 아동에서도 탈수가 중요했죠. 자, 탈수의 증상은 혼돈, 건조한 혀와 정말 및 피부, 피로감, 체온 증가, 맥박 증가, 소변량 감소, 소변 연축 있었죠. 가능한 빨리 교정해주기 때문에 6컵에서 8컵 이상의 수분을 소량씩 자주 마시게 함으로써 예방해야 되고요. 자, 변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위장관계 변화, 수분 섭취 감소, 섬유질 섭취 감소, 활동 저하, 약물 복용, 화색 의존, 치질로 인한 통증 등으로 변비가 생기죠. 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한 섬유질과 수분의 섭취, 활동 유지, 규칙적인 배변 습관 형성 중요하죠. 자, 철결핍성 빈혈 볼게요. 철분의 불충분한 섭취로 인한 빈혈의 경우 식이에서 철분 섭취를 늘리고 철분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밑에 적절한 비타민 C의 섭취는 철분 흡수를 촉진하죠. 자, 옆에다가 적어볼까요? 오렌지 주스. 네, 이렇게 철분이 결핍된 경우에는요,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겠죠. 이게 첫 결핍이 이어지거든요.
모성에서도 철 결핍이 그 임산부 산전 관리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철분이 들어가는 뭐 생선이나 노른자 같은 거 먹었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자 영유아에게서 철 결핍이 생기면 빈혈이 있었죠. 그러니까 빈혈이 생기면 안 됐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노인에게 또 인유액 나오고요. 나중에 임상실무에서 성인 간호 보시면 이런 빈혈이 생기는 원인이 나오면서 신경계통에서 이제 빈혈이 또 나오는데 그럴 때는요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파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는요 철분성 빈혈이 왜 생기냐 여기서 시작해서 철분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타민 이런 C 섭취나 철분을 먹는다 했죠. 이런 거 먹으면요 배변이요 검은색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거 나중에 또 임상실무에서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첫 결핍성 빈혈은요, 여러 가지, 모성 간호, 그 다음에 영유아 간호, 그 다음에 임상실무에서 성인 간호에서도 또 나올 거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볼게요. 칼슘 섭취 및 흡수의 부족은 물론 폐경기 여성에 있어서 에스트로겐 부족, 운동 부족, 부갑사성 기능 증진에 의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골다공증의 예방은 걷거나 조기 등의 체중 부하 운동이나 비타민 D를 섭취하도록 하며 폐경기 이후 여성은 800mg 정도 섭취해야 되겠죠. 자, 옆에 변비 했었죠. 자, 노인 변비 원인 볼게요. 대장에 구조적인 위축이 발생하여 점액 분비가 감소되며 장의 연동 운동이 감소되고요. 음식물 장 통과 시간이 지연돼서 수분의 재흡수가 증가되고요. 마지막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불충분한 섬유소와 수분의 섭취, 운동 부족, 약물 복용, 하루 과도한 사용 이런 것들이 변비의 요인이 되겠죠. 자, 밑에 팁에 노인에게서 칼슘이 중요한 이유 1번 골절 합병증 2번 골연화증 골다공증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허리 굽는 체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자, 요식은 관리 볼게요. 자, 요식은 간혹 돕기 중에서 자, 먼저 헤드라만 볼게요. 자, 요식음을 치료하는 방법, 간헐적 무균 돈요법, 골반강 근육 운동, 여기 보시면 방광 훈련법, 바이오 피드백 요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여기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골반강 근육 운동이죠. 이거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케겔 운동이라 하죠. 자, 이게 뭐냐? 골반근이 약해지고 골반 출구가 약해져 발생한 스트레스성 요식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죠.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서 치골, 미골 근육을 강하게 하여 실금 발생을 감소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요식음 증상 볼 때 간호는 어떻게 할까요? 5번 엄청 중요하죠. 간단한 간호법은 일정한 간격을 변기를 데워주는 것으로 이후 골반강 근육운동, 케겔운동을 시켰으나 더 심해지거나 요창이 발생한 경우 정체 동요를 실시하는 거죠. 피부를 욕창을 간호 예방할 수 있는 피부 간호, 심리적 간호에 들어가고 기저귀를 착용, 공호포를 깔아주도록 해야겠죠. 자, 기저귀 사용 볼게요.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 해서 기저귀를 바로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삼가.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생기는지 통증을 호소하는지 살펴보고 요창 예방을 조치해야겠죠. 스크린이나 커튼을 치고요.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 들도록 하여 대상자의 협조와의 기저귀를 교환.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
기저귀의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서 넣어야겠고요. 이때 기저귀의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서 넣어야겠고요. 마지막 둔부 및 항문 부위, 해음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낸다. 이때 해음부는 앞에서 뒤로 요도 항문 이순으로 닦죠. 자, 옆에 팁 볼게요. 노인의 비뇨기 문제 엄청 중요하죠. 이거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체크업 문제 많이 나오죠. 볼게요. 자, 하루에 2500cc 10컵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시고요. 부적절한 수분 섭취로 공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부수적으로 수축시켜 요식음을 일으킨다. 비뇨기 문제 중 요식음을 거정하여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된다.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며 잠자기 2시간 전에 수분 섭취를 피한다. 알코올, 카페인 섭취, 커피, 차, 콜라 이런 초콜릿을 제한. 노년기에는 갈증 감각이 저하되어 수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하되기 때문에 갈증이 나지 않아도 자주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요. 와성 노인이 요식음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체위 변경 시 기저귀도 같이 살펴보고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네, 그 다음에 9번 중요하죠. 부동노인 환자가 유치도뇨관 제거 후 갑자기 실금을 하며 환자 스스로 배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정체 도뇨를 하지 않고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변기를 데워주죠. 마지막 진정제는 배뇨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여하는 약물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울증 관리 볼게요. (197.3번의) 노인 우울증 특징. 평상시와 다른 안절부절 못함, 자존감 상실, 무관심한 태도, 빈번한 예상치 못한 울음,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살을 하게 되죠. 노인 우울증은 치매 증상과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계산능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가성 치매라고도 하죠. 노인성 우울증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2배가량 많이 앓고 있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노인 우울증 치료 및 간호. 자, 회상요법이죠. 그러다 고립 때 노인의 행동을 강화시켜주고요. 사회적 지지와 집단을 중재시켜주죠. 다시 앞쪽 넘겨서 팁을 볼게요. 노인의 기억장애. 1번 새로운 정보를 짧은 기간 파지하지 못하여 새로운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전지성 기억 상승이 많고요. 노인의 기억 장애는 우울증 때문에 동반되기도 하고요. 뇌 질환, 즉 치매나 뇌졸중, 소경증후군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마지막 장기 기억은 증가되고 단기 기억은 감소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노인의 특성에서도 나왔었죠. 자, 넘길게요. 성생활 관리는요, 넘어갈게요. 자살 관리. 이거는 2021년에 나왔던 문제죠. 자, 2번에서 1번. 자, 자살은 정신질환, 정신병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야겠죠. 넘길게요. 자살 가능성이 높은 노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이거 기출문제 나왔죠. 자살하려는 의도를 보이면 구체적으로 단독 진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다. 2번, 자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알려야겠죠.
3번 절대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가까이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겠죠. 자, 노년기 운동 볼게요. 자, 유산소 운동은 신체의 큰 근육들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자,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댄스, 수영 이런 숨이 가빠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하루에 20분에서 60분씩 주당 3일 이상 권장되죠.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낯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탄산 음료는 어쩐죠? 네, 골밀도를 낮추니까 안 마시게 해야겠죠. 유연성 운동, 자 스트레칭 자주 해서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줘야겠죠. 네 번째 균형 운동 있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당 3일 이상 균형 운동을 뒤로 걷기, 옆으로 걷기, 발 뒤꿈치 걷기, 밖으로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거 해주셔야겠죠. 자, 마지막 스스로 학습 문제 볼게요. 1번부터 5번도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기출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마약품, 의약품으로 노인 환자에게 투여하면 호흡 중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금해야 하는 거 볼까요? 모르핀. 이게 나중에 약내에서도 모르핀 나오고요. 임상실무에서도 모르핀이 또 나와요. 활력증후에서 호흡을 증가시킨 것과 감소하는 것 중에서 감소시키는 약물이 모르핀이죠. 노인 대상 예방 접종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인플루엔자.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섭취해야 할 영양분은 뭘까요?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자,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한 운동은 뭐였죠? 걷기였죠. 골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뭐였죠? 수영이었죠. 구별 잘 해주세요. 네 번째, 골반근이 약해지고 골반 추구가 약해져 발생한 요실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운동법은 뭘까요? 케겔법, 골반강 근육 운동. 신체의 큰 근육들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으로 걷기, 수영, 조기 등을 말한 걸 뭘까요? 유산소 운동.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했던 것도 엄청 중요하니까요. 항상 반복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상해하고 수면하고 의사소통할 건데요. 이것도요. 기출문제에 자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거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